안녕하세요. 김종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시 리뷰 4탄 수능 수학하고 여러분들 수리 논술을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수능 수학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수리 논술은 이렇게 생겼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리 논술 요새 이제 경향, 물론 이제 선생님도 그 앞선 여러분들 메가캐스트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 분명히 올해는요 전반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예전 문제를 좀 봤어야지 이제 그런 느낌이 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하락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 그게 수능 레벨까지 내려온다는 의미는 아니야.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관련성, 여러분들 교육부에서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분들 학교와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교과 관련성이 높은 문항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는 선생님도 예견했던 거고 실제로 작년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수능 여러분들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리 논술이라는 거는 얘들 수능에, 물론 이제 수능에는 4점까지밖에 없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5 내지는 6 내지는 7 내지는 8 정도, 요 정도, 물론 이런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난이도 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요런 문제, 좀 난이도가 높은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일단 첫째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 수능은 어쨌든 결과 위주지, 그치? 결과 위주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난 느낌상 얘는 답이 3 같아 해서 3을 딱 찍어서 맞으면 맞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논술은요 과정 위주야. 자, 물론 기본적으로 이 말은 맞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 결과를 구해 가는데 수능은 어쨌든 결과만 맞으면 돼. 근데 수능도 여러분들 제대로 풀면요, 어떤 논리적인 수학적으로 뭔가 완벽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그 결과만 내놓는 거고, 수리논술은 요 과정까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또는 논리적으로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과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똑같은 걸 놓고 얘는 결과, 얘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수능을 풀 때 결과를 중시하지만 분명히 수능도 문제 풀 때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문제는 못 풉니다. 우리가 같이. 그치?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력은 없어, 서로 간에. 자, 그렇지만 문제를 쌤이 조금 언급은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풀지 않아도 좋아. 그렇지만 읽어볼 수는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수리 논술하고 수능 수학하고 어떻게 다른지 감을 좀 잡아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쌤이 몇 개의 샘플 문제들, 다 뽑진 않고요, 일부 정도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 대학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어쨌든 옛날 문제는 어쨌든 이런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걸 벗어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런 문제는 배제하고요. 2013학년도, 작년이지, 그치? 작년 기출과 올해 발표된 모의 논술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부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보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귀찮겠지만 중간에 좀 멈춰서 쌤이 자, 이 문제 보자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읽어주는 작업은 좀 해줘. 그거까지 귀찮다면 여러분들이 그건 좀 안 돼, 그치?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쌤이 3가지 특징을 좀 얘기할게. 물론 쌤마다 특징을 잡아내는 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3가지 특징. 자, 그래서 수리논술 첫 번째입니다. 수리논술은 수능 수학의 단순한 심화가 아니다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심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우리가 교과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과 좀 가까운 내신도 있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더 복잡해지고 조금 더 난이도도 올라가고 하는 게 바로 수능이란 말이야.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과정과 내신이 어느 정도 탄탄하지 않으면 수능이 잘 나올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후에 바로 수리논술이 마찬가지, 이런 거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한다. 수리논술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 내용과 약간 유사한 거지. 자,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 분명히 일부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존재는 합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분명히 이런 문제들도 있어. 딱 봤을 때 이거 수능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아이디어상으로는 비슷한데? 라고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극히 일부야. 일부의 여러분들 불과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대문하고 나오면 문제가 보통 작으면 2개부터 4개까지 세트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1, 2번 정도야. 1, 2번 정도만 그래. 즉 못 풀면 떨어지는 거지,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도 나오긴 해. 오해는 하지 마. 대신 쌤이 요걸 벗어난 예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변별력을 갖는 거는 얘네들을 벗어난 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쌤이 여기에 맞는 거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 자, 먼저 고려대 2013학년도 수시 기출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쌤이 가제시문과 문제 B를 가지고 여러분들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봐. 일단 봐봐. 멈춰놓고 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나름 봤을 때 일단 적어볼까? 2013 고대 기출 일부입니다. 자, 얘들 보면은 여러분들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친숙해. 왜 친숙하냐면 여러분들 점화식은 다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기본적인 점화식에 대한 일반항들 다 알고 있어. 일반항 구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도 뭐 배운 점화식 중에 하나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하려다 보면 의외로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대신 선생님이 여기서 풀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잠깐 팁만 줄게. 이건 선생님이 뭐 작년에 온오프에서 뭐 가르쳐줬던 건데 이런 거 정도까지 나오겠어 하고 가르쳐줬던 건데 뭐 나와가지고 우습게 좀 적중했던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분수형 형태의 점화식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an 플러스 1 이퀄 an분의 3an 마이너스 2거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물론 답안지에는 쌤이 설명하는 거 그대로 쓰면 안 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하지만 구하는 방법은 얘네들이 수렴한다고 일단 한번 전제를 살짝 하자고. 수렴 전제를 하고 가능한 수렴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물론 답안지에는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요거 가지고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도 보통 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 짧게 찍는 메가캐스트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대신 팁만 좀 맛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야. 왜?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위해서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렴 전제한다면 리미트 an 플러스 1과 리미트 an들을 알파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알파는 알파분의 3알파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는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를 대충 구해보면 1, 2 이렇게 된다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구해놓은 다음에 식 전체에 요 1과 2를 빼준단 말이야. 그럼 식이 2개가 나와. 2개가 나와. 자, 그래서 빼줬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요. 자, 여기도 빼야 되겠지. 빼서 정리를 하면 그냥 정리한 형태로 쓸게. 2, 얘는 암산으로 될 정도이기 때문에 an 마이너스 1이 나와. 그 다음에요. 2를 빼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퀄 an분의 자, 1 an 마이너스 2가 나와. 쌤이 2를 여기다 왜 썼는지 잘 생각해봐. 자, 이렇게 두 점화식이 나오면 결론만 얘기할게. 아무거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잡아서 얘네들을 각각 나누면 돼. 즉 자변은 자변끼리 나눠보고요.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걸로 할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퀄 자, an은 약분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2 곱하기 an 마이너스 2분의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오케이. 이렇게 돼.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 이 이후에는 감이 좋은 친구들은 아마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봐봐. 분명히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기본적인 점화식을 벗어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숫자 몇 번 대입해서 규칙 발견하는 거야. 근데 논술은 이거 숫자 몇 번 해서 여러분들 규칙 발견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해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점수는 논리적으로 찾는 사람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잘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뭐야? 제한된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 풀세트 문제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문제도 되게 많아. 이거 B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1시간 잡아먹고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잘 봐봐. 교과과정, 왜냐면 여러분들 교과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점화식 배웁니다. 그리고 일부긴 하지만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배워. 그래서 꽤 친숙해 보이는 문제를 내지만 실상 들여다보니까 뭐야? 그치, 교과 수준을 넘어섰어. 이거는 여러분들 뭐 수능 문제를 어려운 걸 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런 유형도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들이, 물론 교과과정이라든지 수능이 수리논술하고 전혀 별개는 아니야. 당연히 전체 틀로 봤을 땐 분명히 수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분명히 뭔가 서로 연관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교과과정 뭐 내신은 쓰진 않을게.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있다면 이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게 수능이고, 마찬가지로 이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게 수리논술이야. 하지만 수리논술은 단순하게 수능의 윗이 아니라 조금 벗어난 거야.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때? 교과과정을 넘어서는 다른 바탕이 분명히 있어. 대신 교과과정과 굉장히 친숙한 형태의 문제를, 친숙해 보이는 문제를 내긴 냅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나요? 뭐 어떻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앞의 내용에서도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야.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마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논술에 대해서 감을 잡고 기본적인 걸 배운 다음에 자기는 혼자 하겠다. 괜찮아.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 하면,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령 물론 이제 고대는 답안 발표를 안 하지만 설령 발표된 답안을 보더라도 그냥 이유는 모른 채 기계적으로, 원리는 모른 채 기계적으로 다루게 돼.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관련된 원리가 있어. 수렴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수렴값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수열의 극한과 관련해서 또는 일반항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답안지를 본다 하더라도 어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응용도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고대 건 조금 자세히 했지만 뭐 그 외의 대학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는 조금 옛날 거긴 해. 뭐 아주 옛날 건 아니야. 2012학년도 여러분들 서강대인데 뭐 재시문 뭐 읽어보십시오. 솔직히 얘기하면 재시문이 교과외야.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들 교과외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대신 너 교과외의 내용을 아니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예전에는 뻔뻔하게 그런 문제도 나왔었어. 근데 이제는 교과외의 소재가 혹시 나올 경우에는 첫째, 분명히 교과과정과 관련이 된 게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주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수열하고 급수란 말이야. 수열의 급수. 여러분들 수열하고 급수 자체를 배워. 그 다음에 극한, 수렴, 발산 배운다고. 무슨 말인지 가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분명히 또 다른 플러스 근거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 근거는 주겠다야. 이따 여러분들 딴 학교 것도 요거 유사한 형태 볼 겁니다. 주겠다라는 얘기야. 줬어. 줘놓고 자 문제를 보시면요. 물론 이것도 문제의 일부긴 한데 밑줄 친 3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라고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3번 봐봐. 제시문 다 읽더라도 솔직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자, an이 인테그랄 2부터 n까지 x ln x의 제곱분의 1 dx를 이용해서 무한급수 시그마 k는 2부터 인피니트까지 k
그 다음에 lnk의 제곱분의 1이 수렴함을 보일 수 있다. 솔직히 얘기할게. 안 배운 상태에서는 도대체 앞에 걸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감도 안 잡혀.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좀 약간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출이야.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주제입니다. 유명한 주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수리논술 선생님들도 이거와 관련된 내용, 요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 강의를 할 거라고. 그리고 강의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 왜? 고등학교 내용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 대신 방법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안 배웁니다. 지금 팁만 줄게. 짧게 팁만 줄게. 자, 선생님 생각하고 다르게 넘어가겠네. 이거 지우고 나중에 쓸게. 자, 어떻게 되냐면 대신 얘도 자세히 할 수는 없어. 감만 잡을 수 있을 정도만 줄게. 자, 여러분들이 fx를 자, x 곱하기 lnx의 제곱분의 1이라고 둔다고. 자, 그래놓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 곱하기 lnx 곱하기 lnx. 잘 봐봐. x가 2보다 크면 얘도 증가, 양수이면서 증가, 얘도 양수이면서 증가, 얘도 양수이면서 증가야. 그래서 이 이하는 안 그리는 게 좋아. 괜히 어설프게 그렸다가 틀릴 수가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증가, 양수야. 그럼 세 개를 곱한 건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야. 근데 그거를 역수치했네. 무슨 함수야? 감수 함수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2부터 그려주면 얘는 이런 형태의 대략적으로 감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요걸 이용해서 요게 여기서부터 n까지 적분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얘네들 an이란 말이야. 적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건 적분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치환 적분하시면 나옵니다. 해볼 사람은 해봐. 자, 그런데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시그마 k는 2부터 인피니트까지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먼저 k는 3부터 3인데 3부터 n까지 먼저 해야 돼. 2는 어디다 갖다 버렸나요? 그거 나중에 보완해야 돼. 그 다음에 왜 무한대 안 써요? 무한대는 나중에 하는 거야. 일단은 n까지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렴함으로 보이려면 얘네들은 나중에 적분해보면 알겠지만 적분한 다음에 인테그랄 2부터 n까지 fx, dx를 적분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러분들 이거 수렴합니다. 수렴해.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요 시그마는 얘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시문 내용 가지고 봐봐 작으니까 얘도 수렴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뭐냐면 얘네들은요. 이런 식의 직사각형 면적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얘를.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자, 여러분들 봐봐. 이거는 뭐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요 하얀색 밑에 면적. 대신 이제 그 중학생은 적분은 모르겠지. 자, 이 하얀색 면적하고 요 빨간색 면적 합하고 누가 크니? 하얀색이 크겠지. 왜? 그렇게 그렸으니까. 그런데 하얀색은 얘를 의미하고 여기 리미트 없이 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얘를 의미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풀이를 보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해. 왜? 다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 하지만 요거는 방법론이거든. 요 방법론을 안 배우면 솔직히 얘기해서 풀 수는 있지만 주어진 시간에 푼다? 그치,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선생님도 뭐 학생들 데리고 이런 장난하면 안 되겠지만 장난은 아니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 이론적인 걸 먼저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게 했을 때와 안 가르쳐주고 미리 한번 풀어보게 했을 때 그때 평균이 요 문제가 40점으로 채점을 했을 때 평균이 한 30점 정도 차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 그치? 그래서 안 배우면 솔직히 얘기해서 풀기 힘든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이해 봅시다. 세 번째는 2013학년도 인하대. 자, 대신 여러분들 인하대 일반 전형하고요. 수학, 과학, 우수자 전형은 시험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하십시오. 수학, 과학, 우수자 시험 중에 일부야. 이건 읽지 않을게. 복잡할 뿐더러 길기까지 해. 대신 여러분들 못 풀어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는 봐봐. 자, 일단은 주어진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돼. 물론 고등학교 과정,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보통 우리가 대학교 1학년 수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적분 배워.
그 다음에 좀 빠른 친구들은 선형대수학이라고 해서 행렬 플러스 알파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 빨리 배우는 친구들은 미분방정식이라는 것도 1학년 때 들을 수가 있어. 요거 같은 거는 쌤이 지금 말하는 요 세 개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과목이야. 수학과가 아니더라도. 왜냐면 여러분들 수학과에서 배울 정도의 심화는 나올 수가 없어 원래가. 그러면 요런 세 가지를 배우면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나요? 아니거든.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을 배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다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야? 수학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학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해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대학교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 알고리즘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이해된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건 풀진 않을게. 이건 좀 복잡해.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많이 주면 풀어. 근데 훈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푼다? 쉬운 게 아닐 거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쌤이 일부러 좀 가까운 걸로 했어. 자, 여러분들 아주대 2014학년도 모의논술이야. 모의논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제시문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적 분법이 나와 있어.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 자세히 써주나라고 할 정도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제시문, 나제시문을 보시면요. 뭐 역함수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증가함수에서는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영해부등식이라고 나왔어. 물론 이제 영해부등식이라는 건 교과과정에서 안 배운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 하지만 영해부등식은 여러분들 성대에서 한번 모의논술을 냈던 적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온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영해부등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기억식을 보시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식이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직관적으로 이 부등식이 맞다는 거 다 설명 제시문에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써있냐면 자, 제시문의 그림은 B가 FA보다 작을 때 자, 이 경우를 직관적으로 나타냈다. 자, 함수 fx가 그 역함수 f 인버스 y가 모두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b가 fa보다 큰 경우 0의 부등식 기억을요. 이것도 똑같아. 직관적으로 하면 똑같아. 그런데 직관적이 아니라 부분적 분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라요. 자, 수능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부분적 부분 배웠고 수능에도 부분적 부분이 나와. 그치? 근데 이거 여러분들 풀어보면 알겠지만 풀리긴 할 거야. 여러분들 시간 투자 좀 하면 풀리긴 풀립니다. 근데 수능하고는 전혀 부분적 분의 형태가 달라. 실제로 풀어보면 부분적 분을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역함수의 여러분들 미분 배웠어. 뭐 그냥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f 프라임 a 대신 fa가 b라고 할 때 자, 이건 여러분들 뭐하고 같아? 자, f 인버스 프라임의 b분의 1과 같다고. 그치? 배웠지? 그치? 자, 이것까지도 결합이 돼, 사실은. 풀다 보면 요거까지도 결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방향이 수능하고 수능 수학하고는 전혀 달라. 분명히 똑같은 부분 적분법을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수능 수학보다 더 꼬아놨다가 아니야. 더 꼬아놨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수능 수학하고의 그냥 단순한 심화는 아니란 얘기야. 여러분들 아마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영재의 극한이 천재가 아니라 영재와 천재는 다르다. 들어봤을 거야. 어쨌든 그런 거하고 비슷해. 즉 수능 수학이 어려워서 수리논술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아예 물론 바탕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해. 하지만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수능 묻는 거하고는 달라. 분명히 교과 과정을 안 배웠으면 아예 못 풀거든. 그렇지만 교과 과정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뭔가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솔직히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실 주어진 시간 안에 풀기에 미리 배우지 않았다면
풀기에 어려운 문제 또는 그런 생소한 방법론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쌤이 지웠지. 간단하게 쓸게. 자, 두 번째는요. 소재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재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야. 자, 왜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능을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교과 과정에서 많은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공식들 나와. 그래서 수능은요. 이런 정리나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대신 이 이해는요. 활용을 이해한 이해지. 걔가 어떻게 유도되어 있으며 물론 일부 문제는 그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고 수능에서 그런 유도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게 하는 문제도 나오긴 해. 물론 나옵니다. 근데 그 빈도는 너무 낮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식이나 정리, 법칙들의 양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 사실은. 자, 그래서 사실 수능은 대부분 이런 정리나 공식들을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정리나 공식의 이해도요. 깊은 이해가 아니라 활용을 이한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런데 자, 같은 소재를 놓고도 수리논술에서는 다른 걸 요구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야? 그치? 수능 때 생각만 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2013학년도 서강대 기출입니다. 뭐야, 여러분들? 그치?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까지 셈이 쓸 필요 없겠지? 자, 원점으로부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까지의 거리 공식이 그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트 절대값 나온다고. 왜 이렇게 나오느냐야.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를 물론 이거 여러분들 봐봐. 물론 이제 증명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능에서는 다루기 힘들지 사실 증명 문제. 근데 여러분들 증명 문제가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벡터 이용해서 하면 대부분 되긴 됩니다. 벡터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풀진 않을게. 대신 얘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투자해서 풀면 풀리긴 풀릴 거야. 근데 어쨌든 정해진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치? 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첫째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벡터를 3차원 공간이나 2차원 공간에서 수능 레벨을 좀 넘어서서 그렇다고 해서 막 대단한 이론이 나오는 건 아니야. 분명히 바탕은 수능, 즉 교과 과정이 바탕이야. 하지만 걔네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배우고 훈련해야 돼. 그런 사람이 이런 문제를 그치 포기하지 않고 제한된 시간에 그치 시간이 뭐 남지는 않더라도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거 풀어보니까 풀리는데 시간도 재봐야 돼. 이거 풀고 나서 딴 거 못 푼다. 그치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다제시문에 있는 내용하고 또 결합하게 하는 문제가 2-2번이야. 그래서 이거는요. 사고의 수직적, 수평적. 여기선 수평적인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사고의 확장을 하게 했어. 사실 수능은 사고의 확장보다는 정리와 공식을 이해해서 활용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문제 상황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지 근본적인 활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논술에서는 아니야.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과 관련된 수학적 사고의 확장이 필요해져.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뭐야?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소재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리논술에서 요구하는 관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봐봐. 얘도 보면은 물론 앞부분은 쌤이 언뜻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교과 수준 또는 수능 수준하고는 뭔가 다른 성격의 문제들을 많이 봤다면 2번은 어때? 그치.
굉장히 수능하고도 가깝지. 그렇지. 가까워 보이지만 좀 달라. 더구나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보통 10학년이라고 하는데 자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또 노골적으로 나오지도 않잖아. 근데 논술에서는 또 잘 나옵니다. 또 그런 여러분들 그런 괴리가 또 발생을 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재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에는 이 내용도 포함이 돼. 물론 이건 3번하고도 관련이 있어. 3번하고도 관련이 있어. 2번, 3번 걸쳐가는 건데 같은 교과 과정이라 하더라도 중요시하는 소재 내지는 주제가 다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봐봐. 분명히 여러분들이 극한하고 미적분에서 뭘 배우냐면 이걸 배우지. 중앙값 정리, 그 다음에 평값 정리. 이런 거 배워. 물론 수능에도 언뜻 나오긴 해. 그렇지만 이 정리의 성격상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또는 극한을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공식이라든지 이런 정리들을 이해할 때 필요하지. 하지만 수능은 문제 성격상 어때? 얘들을 활용하는 문제의 빈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뭐 거의 안 나와. 그치? 나오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중앙값 정리에 의해서 뭐 근이 있겠는데 뭐 이 정도지 그 이상 활용은 안 합니다. 평값 정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논술에서는 수리 논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내지는 방법론을 몇 개 뽑아라 하면은요. 중앙값 정리, 평값 정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시하는 주제야. 근데 여러분들 어때? 수능에서는 분명히 배웠어. 내신에서 분명히 배웠어. 하지만 수능에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터프하게 배우고 넘어가는 내용이지. 이것도 여러분들 넓게 보면 소재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야. 즉 같은 교과 내용이라도 수능에서는 요게 중요한데 수련수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치 여러분들 심화적인 내용도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요. 또 관련되면서 자 근거와 타당성의 과정 및 이에 대한 표현 능력.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풀었어. 근데 항상 풀면서 그 수능은 솔직히 얘기하면 직관도 많이 좌우합니다. 왜? 그걸 여러분들이 보통 3분 안팎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정말 논리적으로 내가 푸는 게 지금 맞을까? 그래서 막 그거를 깊게 파고들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깊게 파고들 정도의 문제까지 내지는 않아. 사실은. 대신 조금 복잡한 문제를 내는 거지. 근데 수련술은 아니야. 본인이 계속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 왜? 이런 근거라든지 타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 첫째가. 그 다음에 둘째.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자꾸 검토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했어. 근데 분명히 나는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지만 걔를 표현해주지 못하면 감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요.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어.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물론 한 번 배우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배워야 돼.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14학년도 성균관대 모의논술 1부야. 자 근데 아직 쌤이 오늘 요거 촬영하는 오늘 시점에서도 성균관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아직 발표 안 됐어. 쌤 어디서 났나요? 쌤 제자가 가지고 온 거야. 시험지를 가지고 온 거고요. 쌤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공지사항 봐봐 얘들아. 중요한 자료들 올라와 있어. 쌤이 지금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올려놨단 말이야. 아직 다 발표 안 됐다고. 중앙대는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화여대하고 성균관대는 아직 물론 오늘 기점이야. 아직 발표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올라와져 있어. 남보다 빨라야지. 그치?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문제는 대신 성균관대는 모의논술을 좀 쉽게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는 실제 시험에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가정하고 봐야 돼. 왜? 난이도 보면 되게 쉽거든.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성균관대는 학교에서 예시 답안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채점할지 채점 기준까지도 발표했어. 꼭 확인해 봐야 돼. 이거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야.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시문 1번 연속에 대한 정의야. 분명히 교과정에 나와 있어.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친절하게 썼을까? 이걸 친절하게 쓰는 학교가 있고 친절하게 안 쓰는 학교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쓰는 학교가 좋은 학교냐? 아, 그건 아니야. 대신 이렇게 친절하게 제시문에 주어지면요. 물론 이제 성관대 유형의 특징이기도 해. 수련수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답안지에 반영을 해야 돼. 반영 안 하면 다 감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2에는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제시문 3에는요. 여러분들 F'도 마찬가지로 뭐 도함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 뭐 어쨌든 뭐 2번하고 3번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냥 차이만 표시해놨고 제시문 4에서는요. fx가 어떻게 나와 있어? x 곱하기 절대값 x 해서 여러분들 뭐 그래프 그려본 사람 알겠지만 2차 함수 그리고 얘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3차 함수 비슷하지만 3차 함수는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1-3과 1-4를 봐봐. 제시문을 이용해서 함수 f'x가 x 이퀄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하시오라고 돼 있지. 그치? 그때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학교에서 원하는 풀이 형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4를 보시면요. 제시문을 이용하여 함수 f'x가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건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능히 풀 거야.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 답안지에 뭐뭐뭐 작성하진 않더라도요. 뭐뭐뭐를 써야 되지 않을까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쌤이 실어놓기는 1-4만 실어놨거든. 그런데 쌤 공지사항에 가면 다 있어. 다 있어. 과학까지 다 있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예시 답안에 써있는 요소들이 빠져 있으면 또는 생략되어 있으면 그냥 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 봐봐 얘들아. 맨 마지막 두 번째 줄 따라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시문 내용이 다 교과 내용이니까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데 어때? 따라서 제시문 2에 의하여 이런 말 해줘야 돼. 안 하면 감점이야. 그래서 그 제시문의 교과 과정이지만 제시문의 근거가 나와 있을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을 때 그 다음에 제시문이 안 주어지는 학교도 있어. 가장 안 주는 학교 중에 하나가 연고대입니다. 연고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잘 안 나오거든. 굉장히 짧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도 교과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근거를 자꾸 대야 돼. 그리고 그걸 또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난이도가 낮을수록 물론 난이도가 낮으면 무조건 결과는 맞는 게 좋아. 결과는 당연히 맞는 게 좋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표현 점수의 비중이요. 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해봐. 문제가 어려우면 표현이고 뭐고 일단 풀어야지 쓰지. 그렇지만 능히 누구도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 아니면 고민 좀 하면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이 나온다면 어때? 상대적으로 이제 변별력은 표현 점수에서 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표현 점수는 학교보다 차이가 나지만 보통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의 채점 기준 봐봐. 이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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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써 있는 게 뭐냐면 요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느냐야. 그냥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그냥 F'이 0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 형태 갖춰야 돼. 물론 약간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학교에서 원하는 형태를 벗어나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쉽지만 난이도가 쉬운 만큼 답안 작성, 표현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밝혀줬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들이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꼭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는 더 어렵게 나올 거야. 대신 이거 보고 풀만한데 하고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리논술 열심히 하면 수학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수능 수학에도 영향을 줘. 그 다음에 수능 수학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수리논술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 잘할 가능성이야. 완전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왜? 당연히 수학이라는 큰 틀, 그 다음에 요거를 지탱하는 거 결국 뭐야? 이걸 지탱하는, 이 관계를 지탱하는 것들은 다 결국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학 실력이란 말이야. 그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의도도 다를 뿐더러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학교가 보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똑같은 소재를 놓고도 뭐야? 그치? 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야. 수능 낼 때와 수련술 낼 때와. 더구나 고등학교 수학으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뭐 딱히 대학 내용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내용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론들. 그런 방법론들은 유명해.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야. 유명합니다. 그런 것들은 배워놔야 돼. 그리고 단순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 왜? 조금 변화했더니 여러분들이 못 풀더라. 이건 뭐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런 유명한 유형들이 있어. 특히 극한, 미적분, 수학적 기납법, 기류법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복잡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복잡하지만 응용성 있게 배울 수 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까 쌤이 얘기했던 식으로 분명히 난이도는 올해 전체적으로 낮아질 거야. 근데 워낙 예전에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치 아주 낮은 건 아니라는 거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가. 그리고 뭐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는 게 그게 변별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수능이 좀 어렵게 나온 게 수리논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리논술은 분명히 물론 결론적으로 시너지는 내야 돼. 내서 결국 왜 시너지 효과가 자동적으로 난다면 좋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실력 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치 두 개가 단순하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논술만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보고 그냥 할 수 있네. 또는 뭐 어렵긴 하지만 뭐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풀릴 수도 있겠는데 그다음에 혼자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해서 실제로 시험 보러 가잖아. 망해. 실제로 망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망해 오고 그래서 나중에 재수, 삼수 하면서 쌤한테 상담하고 다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래서 쌤이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준비를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시를 안 하고자 한다면 뭐 수련술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근데 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능 열심히 한다고 수련술 실력 느는 거 아니란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쌤하고 같이 뭐 자세히 풀지는 못했어. 대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다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궁금한 친구들은 뭐 질문 게시판에 물어도 되지만 쌤이 하나하나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야 말고 얘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들을 좀 밟아줘야 돼 체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리논술은 수능 수학하고 뭐 그냥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라. 제대로 준비하라. 이게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잘 문제를 보고 풀려고 하지 마, 얘들아. 지금은 풀 단계가 아니야.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느끼란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 리뷰 4탄 수능 수학과 수리논술 비교하는 시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